네, 안녕하세요. 최석원이라고 합니다. 박수 치실 필요는 없고, 네. 네, 오늘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이렇게 강사로 참여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이렇게 드리자면, 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나왔는데, 유펜 와튼스쿨을 나왔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투자은행이나 컨설팅을 갔었어요. 졸업생의 한 8, 90%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았던 게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창업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때 이제 티켓몬스터라는 회사를 만들 때 같이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었었고, 그게 이제 계기가 됐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고 뭐 그렇게 회사에 들어가기보다는 창업을 했었었고요. 그 창업한 회사는 졸업 후에 창업한 회사죠. 이제 굿닥이라는 이제 병원 찾는 앱을 이제 만들었었고, 그 회사가 이제 매각이 된 후에 저는 이제 커리어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됐었고, 처음으로 간 회사는 이제 소프트뱅크 벤처스라는 이제 일본 계열의 투자 벤처 캐피탈에 갔었었고, 거기서 다음에는 이제 한국투자 파트너스, 국내에선 제일 큰 벤처 캐피탈 KIP라는 곳에 갔었고, 그 후에는 이제 하나금융그룹에서 이제 거기서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을 만들 때 해외 투자 총괄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또 제 VC를 설립한 게 이제 클래스 벤처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창업을 하고 매각을 하고 이제 VC가 된, 어떻게 보면 조금 전형적인 커리어를 걸어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이제 파운더 마켓 핏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을 인더스트리 핏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자료를 재탕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내심했는데, 이렇게 또 교수님께서 저에게 놀지는 말라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자료는 이미 다 받으셨죠? 그러니까 한 번씩은 읽어 보셨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많이 담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제가 자료를 그대로 읊조리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아실 수 있는 내용인 거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왔을 때 벤처 캐피탈의 마인드셋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초년생일 때는 그런 적이 있었죠. 누군가 이제 자료를 보내주면 이렇게 좀 저도 바쁘니까 대충 보더 창업자분이 오시면은 읽은 것처럼 그래도 한번 설명해 달라. 1시간인데 그분이 설명을 한 40분 하세요. 그럼 저는 40분 잃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 초년생 때는 나 이때 캐치업을 하면 되겠다. 근데 그렇잖아요. 이분은 생사의 가림길에서 창업을 하신 분인 거고, 저는 그때 40분 배워서 이걸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차이가 있냐면, 아주 좋은 딜이면 딜 컴피티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말고 하겠다거나. 보통 좋은 창업자분은 돈이 문제가 아니세요. 결국 누구한테 받느냐인 건데, 그런 분 앞에서 제가 감히 40분 듣고 질문을 하는 거랑 스터디를 해서 이분하고 질문을 하는 거랑은 마인드셋이랑 경쟁면에서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제 회사를 창업을 하면서 저희가 철학적으로 좀 고민한 게 뭐냐면, 미팅 수를 많이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최대 일주일에 많아봤자 2개 중에 3개 정도만 창업자분을 뵙고 있고, 그 전에 최소 5시간에서 10시간은 제가 스터디를 하고 가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절대 회사의 자료를 설명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거는 제가 다 읽고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앉자마자 바로 Q&A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서 물론 벤처 캐피탈업을 배우려고 오신 분이기도 하시겠지만은, 이 자료를 이미 한번 보고 오셨길 바라고,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VC가 되신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인 마인드셋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클래스 벤처스인 이유도 좀 이렇게 교실에 앉아있는, 책상에 앉아있는 학생처럼 겸손하게 계속 배우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 때 다 이렇게 복습, 이렇게 예습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웃긴 게 VC가 되면 그걸 또 안 하세요. 어느 정도 이제 선을 이렇게 좀 올라가셨다고 생각하는지, VC가 되시면 예전에 그런 겸손함을 다 잃어버리시고, 설명해봐. 내가 한번 들어보고 돈 줄게. 이런 건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전 들고,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겸손과 거만은. 그리고 그저 그런 VC가 되실 거면 그러셔도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딜에 우리도 껴서, 아니면 나중에 좋은 VC가 되고 싶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어떻게 보면 미리 자료를 숙지하시고
왜냐면 제가 그래서 좀 많이 적어놨어요. 왜냐면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교과서처럼 책자처럼 본인들이 알아서 공부하실 수 있을 정도인 거고, 오늘은 오셔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어떤 미국에서 했던 경험,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좀 실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좀 자료를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적긴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좀 빠르게 좀 자료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또 중간중간에 미국에서 그런 에넥도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로 좀 구성을 했고요. 근데 아마 이게 강사님마다 좀 스타일이 다 다르실 건데, 저는 뭐 좀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 좀 굉장히 집요하게 좀 추구하는 편입니다. 이게 정확히 뜻이 뭔 건가?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의도 있고 VC로서 내가 내리는 정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땡땡일보에서 시장 크기가 몇십 조더라. 그거는 사실 초등학생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이걸 탑다운 할 건지 바텀업 할 건지 아니 합산해서 엠빵 할 건지, 이거는 VC로서의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 어떤 거에 대해 있어서 정의라고 했을 때 남들이 주는 사회적으로 뭐 어떤 언론사에 주는 정의보다는 내가 VC로서 어떤 정의를 내리냐를 모든 분들이 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 단점이 있어요. 직업병이 누굴 만나면 반대 의견을 자꾸 내요. 예, 난 그보다 작은 것 같은데, 뭐 저도 이제 연인 사이에서도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뭐 블랙핑크가 대세로 해서 그래 난 한물 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블랙핑크에 대한 디스가 아니었습니다. 녹화한다고 하셔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왔을 때 좀 이거는 내가 생각해 보다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정의를 본인이 내리시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게 되신다면은 오늘 제가 할 일은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 그 다음에 핵심 요소, 그 다음에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FAQ, 그 다음에 요 관련해서 또 나온 유니콘 회사들, 그리고 제가 투자한 회사들의 사례, 이렇게 해서 5섹터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는 어떻게 전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은 주제가 Product Industry Fit이에요. PIF인데 이제 시장에서는 PMF라고 많이 하죠. Product Market Fit이라고 해서 PMF가 되어 있냐 안 되냐로 많이 이제 정의를 하는데, 사실 PIF나 PMF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전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좋겠냐면, PIF는 조금 더 규제적인 거예요. 산업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특히 B2B에서 헬스케어다 뭐 리갈이다 그러면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산업적으로 규제나 산업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는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MF는 훨씬 더 좀 B2C스러운,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내가 이 모델에 트랙션이 있나, 사람들이 내 거를 써주나, 그러니까 그 차이로 보시면 되는데, 결국엔 VC로서는 그러니까 통칭 PIF로 오늘 정의를 그러니까 강의에서는 할게요. 근데 아마 직접 일을 하시면 PMF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럴 때 2가지 다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VC시니까 단편적으로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규제적으로도 이게 어떻게 괜찮은 쓸만한 사업인 건가, 할 수 있는 사업인 건가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PMF, 그러니까 더 큰, 조금 더 진짜 내가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쓰나, 예.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PMF, PIF 뭐 둘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오늘 강의는 Product Industry Fit인 거니까 전부 다 제가 PIF로 표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조차도 뭐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PMF가 됐냐 안 됐냐, PIF가 됐냐 안 됐냐, yes or no 질문 아닙니다. 이거를 내가 yes로 이제 주장을 하려면 어떤 근거에서 하는 건지, 노면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 건지, 단순하게 BC는 yes or no라고 결정할 때는 없습니다. 이게 항상 약간 MBTI도 보시면 E하고 I하고 뭐 55, 45 이런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빵대 100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BC는 항상 그 간극을 왔다 갔다 합니다. 뭐가 이게 빵대 100이면 뭐 이게 사실 투자를 보통 VC를 Alternative Asset Class라고 하거든요. 얼터너티브 에셋에 투자를 안 하겠죠. 이렇게 빵대 100이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정의에 있어서도, 물론 제가 이 정의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의 그대로 학생 때처럼 막 밑줄 긋고 뭐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정의인 거고, 내가 생각하는 PMF는 어떤 거고 PIF는 어떤 거고, 이건 회사마다 다 다르고 창업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감인 거고 내가 보기엔 됐다고 생각하면 또 되는 거니까 들으시면서 이걸 뭐 절대 막 모든 VC들이 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보기에 저런 거는 흥미롭네. 내가 보면 저건 아닌 것 같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결국엔 이제 PIF가 이제 중요한 이유를 좀 이렇게 6가지로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PMF, PIF가 된다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건지 어떤 니즈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고 이게 있어서 좋다기보다는 꼭 필요한 그리고 그 필요한 게 이제 이렇게 BM 네,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냥 nice to have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프로덕트보다는 있으면 좋고 있으면 좋은 걸 넘어서 지불 의사까지 있는 그런 게 이제 PMF, PIF의 근간이 된 기저에 있는 가장 큰 펀더멘탈한 어떤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6개를 이제 적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똑같은 얘기 6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수요가 있다는 말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스케일이 가능한 예인 거고 그 스케일이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인 거도 한 거고 그래서 쭉 이제 연장선상이 있는데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된 리소스로 이걸 만들어서 그렇게 단계 넘어가는 게 이제 PIF인 거고 다만 이조차도 모든 스타트업이 똑같은 어떤 리소스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 저희가 이제 연쇄 창업자라고 하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회사를 한번 만들어서 팔아봤으니까 돈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나는 뭐 500억 언더에는 투자 안 받아. 그냥 내 돈으로 한 처음에 50억 넣을게. 이러면 제한된 리소스라는 개념이 좀 다른 거죠. 예, 근데 뭐 대학생 창업이나 좀 생짜 창업하시는 분들은 난 100억이라도 하고 내 회사의 지분을 이제 뭐 포스트 밸류가 100억이면 20억을 받으면 20%를 주는 거죠. 한 거니까 난 그렇게 받을래. 근데 내가 뭐 두 번째, 세 번째 창업하시는 분들은 내 돈도 넣고 내 돈 20억 넣고 내 주변에도 나를 믿고 한 20억 넣겠다는 사람들 더 많아. 그럼 이분들은 똑같은 관점이 아니겠죠. 그 제한된 리소스라는 게. 그리고 이분들이 접근하는 PIF나 PMF도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컨텍스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VC인 거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제가 6개를 뭐 적어놨긴 하지만은 이 상황조차도 누가 하냐, 어떤 산업을 하냐, 어떤 환경에서 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네, 근데 결국에는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없으면 안 되겠죠. 이게 PIF라는 게 이게 제로 투 원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제가 한 15년 전에 창업했을 때만 해도 그때도 좀 끝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가능했습니다. 돈 주시면 제가 만들어서 증명할게요. 큰 돈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돈이 없고 하지만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5억, 10억을 투자를 받아서 내가 이걸 만들어서 100억, 1000억짜리 회사를 만들겠다. 그게 가능을 했는데 지금은 뭐라도 만들어서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백지로 가시는 것보다 누군가는 뭐 MVP라도 만들어서 가시면은 그게 결국에는 VC 투자를 받을 때 더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변해서 어떻게 보면 PIF라는 게 예전에 그 제로 투 원이 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원에서 1.2 정도를 만들어 가시는 게 근데 이거는 사실 세월이 지나도 다 뭐 불변하는 거긴 합니다. 누군가는 어느 정도 만들어 와서 돈을 받겠다는 사람인 거랑 저 아무것도 없고 아무 리스크 테이킹하고 당신 돈 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이거 시도해 볼게요 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게 3F라 그러죠. 이제 Family, Friends and Fools라고 그런 분들한테 처음에 돈을 받아서 증명을 해서 이제 VC로 많이 가는데 지금은 앞단에서 3F도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이게 아무리 대학교 때부터 뭐 중마고라도 단돈 1000만 원이라도 투자하기 굉장히 힘든 거 아시잖아요. 왜? 가서 내가 술 한 잔은 사줄지언정 그 술 가격을 내 회사로 투자하라 그러면 아마 안 하실걸요. 네, 한 거니까 뭐가 됐던 간에 뭐라도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또 이제 PIF의 핵심인 거죠. 네, 결국에는 뭔가 수요가 있다.
그리고 수요라는 게 수치적으로 있다. 이 수치가 내가 계속 스케일할 수 있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5페이지, 6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빠르게 뭐 제가 이거를 뭐 굳이 뭐 계속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요소인데 요 핵심 요소는 그 여기서 아마 1등 하시는 팀은 이제 내년에 미국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제 패트릭 버넌이란 교수님이 계세요. 거기 이제 이 전 세계 그 VC 대회를 창시하신 뭐 종교적 이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이제 옆집 할아버지 같은 형님 같은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또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좀 토대로 만들었고 그분이 이제 보시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PIF의 핵심 요소는 결국에는 요 세 가지.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다. 이 말은 결국은 밸류 프로포지션이 뭐냐? 니네가 주는 가치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잠재 고객이 충분히 있는가? 그러니까 마켓 사이즈가 우리가 이거를 접근할 만큼 크기가 있는가? 인 거고 이제 세 번째는 고객이 이거를 원한다는 증거가 있나? 트랙션인 거죠. 그러니까 수치인 건데 이 접근 방식도 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하면 전 세계 뭐 만물의 뭐 불변의 법칙처럼 어느 나라 가든 되는 밸류 프로포지션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죠. 뭐 전자상거래라 그러면 누구든지 더 싸게 빨리 받고 싶어하는, 그리고 더 많이 옵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건 있겠죠. 근데 보통 스타트업은 밸류 프로포지션이 나라 갈 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 창업한 굿닥이라는 회사도 미국의 이제 작닥이라는 회사를 보고 이제 벤치마킹을 했는데 미국은 이제 그 병원 찾는 앱의 핵심 밸류 프로포지션이 나의 사보험을 받아주나? 미국은 보험이 이제 한국은 이제 뭐 국가보험인데 미국은 내 사보험을 이 병원에서 쓸 수 있는데 저 병원에서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주나 하나였었고 두 번째는 받아주는데 예약이 가능한가? 미국은 이제 보통 이제 예약을 잡으면 길게는 몇 주도 걸리, 2주도 걸리, 3주도 걸리고 한국처럼 이렇게 길 가는 치과에 가서 이제 바로 이제 받을 수 있을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별 5개로 이 사람의 어떤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나 요 3개를 가지고 이 회사가 이제 유니콘이 됐는데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왔죠. 2011년에 그때 아이폰 5여서 그때 이제 막 그 핸드폰을 여시어서 맵에 들어가서 약국 뭐 치과 치면 이제 거기 맵에 두루룩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그 밸류 프로포지션 3개가 하나도 안 먹히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사보험이 아니니까 뭐 그건 당연히 필요가 없는 거고 예약 시간도 사실 뭐 그런 뭐 3차 병원 정도 아니면 예약 시간 잡을 필요 없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 나는 선생님인데 네가 감히 날 평가해? 나 이런 거 안 해. 이런 게 굉장히 컸었고요. 해서 국내에서 그 유니콘까지 된 미국 회사의 밸류 프로포지션이 하나도 안 먹혀서 결국에는 저희가 찾고 찾은 게 한국 분들은 가장 원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가기 전에. 인물 보고 싶다. 근데 그 왜 가운 입고 그 찍은 그런 사진 외에 그 일상 사진,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하지만 사복을 입고 있는, 그러니까 잘생겼는지 좀 예쁜지 뭐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싶어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력, 너 의대 어디 나왔는데 이거 보고 싶어 하시고, 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2가지가 제일 크고 세 번째는 난 다 필요 없고 보톡스 10번 맞으면 한 번 더 줘. 난 그럼 차라리 거기 갈래. 앞에 거 다 필요 없고 뭐 나이 많아도 되고 그 스카이 대학 안 나와도 되는데 시술 받는데 한 번 더 해주면 나 거기 갈게. 그리고 조금 더 마케팅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코모디티니까 어디 가서 받으시면 차이는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 또 똑같은 병원 찾는 앱이라도 국내를 가냐 미국을 가냐 밸류 프로포지션이 다 다른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이거를 말씀드리면 되게 쉬워요. 근데 당시에 저희는 요거를 생각하는데 한 6개월 걸렸습니다. 어디 갔는데 자꾸 퇴짜 맞고 뭐 안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찾다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생긴지보다 되게 궁금해하는구나. 한국은 학벌 보고 싶어하는구나. 그리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좀 싸게 해주면 더 가겠다는구나. 굉장히 다른 거죠. 예. 이거고 이제 두 번은 이제 뭐 그게 이제 어떤 밸류 프로포지션인 거고 이제 마켓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정의해준 우리 시장의 크기
그런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우리 회사가 노리고 있는 시장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일례로 아까 전에도 시작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티켓몬스터라는 회사를 초반에 이제 만드는 걸 도왔었는데, 그 후에도 제가 이제 IR 헤드로 팀원에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쿠팡 당시 팀원 위메프 하면 뭐 한국을 이제 뭐 아우르는 전자상거래 회사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어느 정도 1조 원 이상의 회사가 되면 국내에서 투자받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그 정도의 금액, 그러니까 모집 금액이 뭐 500억, 최소 1000억 정도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미 VC들은 그 금액을 할 수 없고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로스 에퀴티 시장이 없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증권사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그런 곳에서 또 이런 지금처럼 택을 투자를 한 분위기가 아니까 해외로 갔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해외로 가시면 뭐 여기서 1등 하시는 분도 가시면 또 느끼시겠지만, 저희는 한국에서 한강의 기적, 이게 우리 한국 전쟁 때 보릿고개 그전에 넘어와서 없는 데에서 무에서 유를 진정한 코리아가 제로 투 원 컨트리야,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있으세요. 이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이만큼 뿜뿜인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자국에 대한. 근데 해외를 가시면 내 스타트업이 있는 산업을 설명하기 전에 와이 코리아를 많이 질문하세요. 똑같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인도에 할 수도 있고 중국에 할 수도 있고 뭐 인도네시아에 할 수 있는데 왜 한국에 넣어야 돼? 이게 돈이 더 온다는 증거가 있어? 근데 그래봤자 너희 시장은 굉장히 작잖아. 인데 결국 마켓 사이즈도 그때 전자상거래가 그때 2015년 때 한국이 50조 정도 인터넷 시장이었어요. 지금 이제 100조를 하는데, 이제 50조를 그냥 던지면 미국이 몇백 땡땡조인데 뭐 옆에 있는 일본이 뭐 이미 100조인데 뭐 중국도 몇백 조 하죠. 한데 그 당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국은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인도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돈은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죠. 매크로적으로 인구도 더 많고 땅덩이 더 크고. 근데 파다 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 당시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를 합한 전자상거래 시장이 27조, 30조 정도였는데 이미 그 한국은 50조였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의 5년 후의 시장이 뭐 40조, 겨우 50조인 거니까 관점을 그걸 또 교육을 시켜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죠. 당신들이 아주 선진이라고 생각하는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인도네시아, 인도를 다 합한 게, 그리고 그 시장이 5년 후의 시장이 지금 한국 시장보다 작다. 그럼 마켓 사이즈에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뭐 인구가 얼마인데 1인당 몇 번을 쓰고 뭐 배달이 빠르고 뭐 인프라가 잘 깔려 있고 뭐 경부고속도로가 우리 이미 있었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니네들이 생각하는 아주 좋은 시장이 5년 미래가 우리의 현재보다 작다. 더 이상 마켓에 대한 와이코리아에 대한 질문은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한데 이제 접근 방식을 자꾸 바텀업으로 만약에 갔다면 결국은 바잉이 안 됐겠죠. 그래봤자 너희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잖아. 근데 관점을 그렇게 바꾼 거 하나. 그리고 인도 가시면 알겠지만 포장도로가 아닙니다. 비포장도로에서 이렇게 물류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좀 디테일하긴 하지만 그런 어떤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나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섬나라죠. 그러니까 동남아라고 자꾸 통칭을 하는데 동남아는 한국가가 아닙니다. 퍼져 있고 인도네시아도 이제 섬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 크기를 설명한 다음에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하면 마켓 사이징에서 한국을 더 어떤 매력적으로 봐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마켓 사이즈에 대한 건 거고, 뭐 트랙션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 요 직전에 하나금융그룹에 있을 때 5년 전부터 이제 AI 회사들을 투자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였죠. STT였는데 결국에는 말을 하면 기계가 알아듣고 이걸 텍스트로 적을 수 있냐. 지금은 뭐 이미 100%돼 있는 건데, 그때는 뭐 91%냐 95%냐가 거의 뭐 천지개벽 같은 그런 주제였습니다. 근데 그때 투자를 하면서 라운드가 끝났었어요. 제가 이제 만나 뵀을 때는 그 팀이 이제 우린 돈 필요 없고 이미 다 받았다. 근데 이제 친분이 있어서 그냥 관리 차원에서 저를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쭉 이제 그분이랑 한 2시간, 3시간 얘기를 했나? 그러니까 혹시 하시겠다면 제가 요 룸을 좀 더 드리겠다 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왜 그러셨어 하니까 한 3시간 얘기를 했는데 매출 얘기를 안 하더래요, 저보고. 그래서 왜 안 하셨어요 해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 회사가 매출을 일으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분이 그게 되게 와닿았대요. 그러니까 다른 투자자들이 오면 이제 여기 뭐 번레이시 얼마 되냐, 이제 런웨이가 얼마 남았냐, 뭐 매출이 어떻게 되냐, 뭐 좀 인원 몇 명 돼 이런 거 하는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 뭐 매출이 1억 나오든 뭐 5천만 원 나오든 그게 결국에는 스케일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반복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단계는 좀 개인기인 것 같아요. 선배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STT 되니까 5천만 여기서 받아오고 여기 되니까 2천만 원 받아온 건데 사업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업적으로는 이제 반복이 돼야 되고 스케일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회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매출이 나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PSR을 때릴 거냐 여기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런 어떤 제가 그 당시에 회사가 본 트랙션은 달랐던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그 91에서 95% STT가 되고 있냐 95에서 98이 될 거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기술 투자를 더 하면 좋겠다 였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 안 했던 건데 그 반대쪽에 결국엔 좋은 창업자분들이 저를 좋게 보신 건 제가 생각한 이유 생각을 못했 전 그렇게 해서 질문 안 했던 게 아니지만은 그렇게 저를 봐주신 거고 어떻게 보면 생각이 같았던 거죠. 트랙션에 대한 정의가 그 단계 시드나 프리-A 때의 트랙션은 그 회사는 STT 퍼센티지를 퍼펙션을 올리는 거가 목표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걸 질문했기 때문에 회사와 좋은 딜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거고 해서 좀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마켓 사이징이 됐던 트랙션이 됐던 뭐 저희가 뭐 밸류 프로포션이 됐던 이 세 가지조차도 상황이나 창업자에 따라서 굉장히 바뀐다. 결국에 그리고 VC로서는 어떤 관점을 우리가 볼 건가?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행히 감사하게도 테이블 하나를 두고 돈을 열심히 받으려고 피치해 본 적도 있고 반대쪽에 앉아서 열심히 투자를 해보려고 한 적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을 다 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나름 뭐 해양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운이 좋았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또 말씀드리지만은 뭐 교수님 좋은 분들이 요 PIF를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볼 거고 쓸까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개인마다 다 다르시고 다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정해진 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투자는 뭐 하겠다는 쪽과 안 하겠다는 쪽 뭐 좀 더 좋아하는 쪽과 덜 좋아하는 쪽이 결국엔 나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나는 내 관점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그리고 이걸 또 뒤에 가서 말씀 또 왜 제가 자꾸 자기 관점을 가지라고 말씀하게 말하면 인베스트먼트 팀을 적으셔야 돼요. 어느 회사를 가시던 간에 투자 심사 보고서를 적으실 거고 투자 심사 보고서에서 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베스트먼트 팀입니다. 왜 내가 여기에 투자하고 싶은지. 근데 뭐 그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좋은 팀, 큰 시장 뭐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예, 제가 이걸로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과 싸움까지는 아니지만은 많은 언쟁이 붙었습니다. 이딴 식으로 쓸 거면 쓰지 말자. 이딴 식으로 쓸 거면 50장, 60장 쓸 게 왜 있냐. 네, 나도 이 정도면 지금 이제 챗GPT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기계에 쓰자. 사람 다 자르자. 이런 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좋은 팀이라고 왜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 굉장히 단순하게 되게 좋은 대학 나온 5명이다 하실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뭐 좋은 팀인데 심지어 생고생도 몇 번 했다. 같이 대학생 창업했다가 한번 망해보고 다시 재창업하는데 단단하다. 뭐 더 딥하게 내려가서는 단단해서 이제는 쉽게 어느 정도의 매출까지 일으킬 수 있는 뭐가 됐든 돈 버는 건 있다. 지네들 밥값은 한다. 이제 그렇게 적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딱딱 그렇게 적기보다는 전 그래서 동사형으로 적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ing 형태로 그러니까 뭐가 되고 있는 팀이라고 해야 되지 팀 이렇게 뭐 나운처럼 명사를 그냥 딱딱 적으면 사실 그건 안 와닿습니다. 이거는 뭐 그 미국을 가시더라도 물론 영어로 설명해야 되는 뭐 언어적인 제한이 한계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또 설명을 하면 그게 또 거기 있는 심사위원들한테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서 그렇게 이제 뭐 세 가지인 거고 그 이제 정의에 대해서는 뭐
결국에는 뭐 말씀드렸지만 뭐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가 밸류 프로포지션은 그 마켓 사이징은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템샘섬인데 저는 템샘섬을 극혐합니다 사실은. 이 페이지를 누가 보여주시면 거기서 갑자기 정남이가 뚝 떨어집니다. 저는 정말 본인이 보는 고유 시장의 크기를 알고 싶습니다. 근데 그 명칭을 근데 자꾸 템샘섬 그 동그라미 이렇게 3개 하셔가지고 템샘섬 그거 아마 쓰지 않아요. 요즘 뭐 삼각형도 나오고 뭐 나오던데 다 필요 없고 저는 이걸 표현을 극혐합니다 사실은. 근데 뭐 당연히 저 때문에 그걸 쓰시지 말라 이런 건 아닌데 별로 감동이 없게 자꾸 만드셔가지고 해서 그런 게 있고 차라리 뭐 전 세계 지도라로 쓰셔가지고 뭐 글로벌을 템으로 보시고 뭐 아시아를 셈으로 보시고 한국을 쏘고 이렇게 좀 그거라도 크리에이티브 하신 항상 그 동그라미 그 3개만 자꾸 나와가지고 한 10몇 마이크 한 두 개 주셔야 돼요. 네, 그 있고 근데 이제 뭐 요 템샘섬은 그 패트릭 버넌 교수님 그 책에도 나와서 제가 그래도 책에서 커버된 내용은 또 전달 또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있고 뭐 트랙션은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이제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단계별로 산업별로 뭐가 중요한 건지 근데 이게 여기 반대쪽에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어떻게 처음부터 알아? 몇 년 해봐야지 아는 거야. 한데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저도 정말 시간은 오래됐지만 뭐 15년 전이긴 하지만 정말 반대쪽에 앉아서 그 시읍 비읍 지읒댔다. 약간 이런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뭐 챗GPT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딱 갔는데 뭐 캡 테이블을 만들어 보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뭐 설명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정말 그 책상 아직도 그 여기 교보타워 신논현역에 있는데 아직도 눈을 감으면 기억이 나요. 큐비클에 앉아서 지읒댔다 진짜. 구글에 막 찾아봤죠. 근데 없어요 뭐가. 해가지고 거기서 한 6시간 동안인가 앉아가지고 다 집에 가고 앉아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맞나? 아마 틀렸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정말 황당한 걸 말씀드릴까요? 좀 다른 캡테이블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라이프타임 밸류 캘큘레이션을 시킨 적이 있어요. 저한테 초년생일 때. 지읒댔다. 그때도 시읒비읍 했죠. 시읒비읍을 아마 한 200번 외친 다음에 지읒댔다를 나중에 한 200번 더 외쳤어요. 그래서 그걸 드렸는데 윗분은 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보드 미팅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국엔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지라고 얘기한 그렇지만 본인이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구나. 근데 이렇다고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돈 많이 버셨어요. 이게 정말 쇠박이라는 거를 이길 수가 없긴 한데 누구라고 말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고 이걸 어떻게 들고 보드 미팅을 가서 LTV식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설명을 하지? 내가 어제 분명히 구글에서 찾아서 내가 그냥 이렇게 만든 다음에 몰라 야단 맞으면 맞는 거죠 보냈거든요. 그걸 되게 당당하게 본인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 황당함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결국 이제 중요한 걸 제가 뭐 폄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폄하가 되긴 했는데 그 결국에는 본인이 관점이 있고 할 줄 알아야지 누군가가 뭘 했을 때 이게 이 기다 아니다를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해본 적도 없는데 시키고 내가 써본 적도 없는데 쓰라 그러고 내가 인베스트먼트 팀을 모르는데 밑에 사람한테 시키고 올라오면 내가 이게 기다 아니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투자가 될 거고 안 좋은 투자까지 되는 거에 대해서 내 돈 아니까 상관없이 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본인 커리어가 지읒대시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비속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 본인 한 번 사는 인생이고 VC가 어쨌거나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니까 생각을 그렇게 그 때문에 하셔야 돼요. 내 관점이 뭔 건가, 내가 보는 시장이 맞는 건가, 내 인베스트먼트 팀이 뭔 건가. 처음엔 되게 오래 걸려요 당연히. 인베스트먼트 팀 고 한 3개 적겠다고 막 반나절이 아니라 며칠이 걸려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모든 일이 그렇지만 선순환이 되거든요. 시간을 그다음부터는 좀 줄어들고 좀 더 잘 잡고 그다음부터 남들이 나의 관점을 묻고 근데 그 트레이닝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하실 때 큰 테이크어웨이셨으면 좋겠어요. VC를 나중에 안 하시더라도
어떤 사회 현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왔을 때 나는 이 회사에 투자한 이유가 이런 것 같다. 그 정도만 돼도 국내에 있는 벤처 캐피탈리스트 한 60%보다는 일을 잘 하시는 분이 되실 거예요. 그거고 그 정의인 거고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상단에 있는 그 패트릭 버넌 교수님이 요 밸류 프로포지션을 구성하는 3대 요소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뭔 건지, 그 다음에 우리의 솔루션은 뭔 건지, 그리고 차별성은 뭔 건지. 그러니까 크게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 마켓 사이즈, 트랙션이 PIF를 구성하는 3대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기둥을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첫 번째 기둥,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은 또 밑에 기둥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정의, 그 다음에 우리의 솔루션, 그리고 차별성인 겁니다. 문제 정의라는 거는 이제 뭐 사전적 이제 정의는 이게 메이저 포인트가 어떤 커스터머 이제 세그먼트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 근데 커스터머 세그먼트는 나이별일 수도 있는 거고 국가별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이제 아니면 같은 나이 안에서도 뭐 지역별일 수도 있는 거고 대학 뭐 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솔루션은 이제 그런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우리가 문제 정의를 했고 이분들에게 좀 더 나은 걸 제공하기 위한 우리의 솔루션이 뭔 건가, 우리 프로덕트의 어떤 효용성이라든가 우리 밸류 프로포지션이 뭔 건가인 거 보고 그렇게 정의된 거의 솔루션에서 우리의 차별성이 있는 건가, 밑에 이제 보시면 이제 더 낮게 빠르게 싸게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 밸류 프로포지션도 여기서 이제 6개 정도의 어떤 게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을 구성하는 건가, 뭐가 됐을 때 밸류 프로포지션이 됐다고 보는 건가를 한 6개 정도의 포인트로 정의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딜리버리 솔루션인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디퍼런시에이션 차별성이 뭔가인 거고 이제 3번은 그걸 넘어서서 이게 앞에 3개가 되면은 이제 경쟁,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업에서의 경쟁사 누구인 건가. 근데 경쟁사도 제가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뭐 스타트업들이 만드시면 요렇게 이게 차트를 만드시고 항상 많이 하시죠. 이제 우리 회사 뭐 구글, 뭐 메타, 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적으시고 우리는 체크 다 돼 있어요. 구글은 체크 뭐 4개 있고 뭐 네이버는 2개밖에 없어요. 극혐합니다, 저는. 감히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셔서 그 정도의 거만함을 떠시면 굉장히 위험하십니다. 우리가 다 돼 있는데 시총 수조, 수십억, 수백조 되는 회사들이 체크박스가 설마 없을까요? 그러니까 설명하고 싶은 부분 알겠어요. 우리가 그 빈 시장 아니면 저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다라까지는 좋은데 그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회사 하나를 찍고 쟤네들은 엄청 바빠서 이 작은 거 안 한다. 뭐 약간 챗GPT가 뭐 한국 B2B 세일스 매니팩처링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게 낫지. 막 다 되고 있는데 막 우리만 다 돼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되고 있으면 그거 진짜 이상한 겁니다. 아니면 엄청 좋은 회사를 알아서 지 발로 내 앞에 굴러 들어왔구나. 내가 드디어 쇠폭이 터질 거구나. 이 둘 중에 양극밖에 없습니다. 아예 그 비읍시읒이던가 아예 천운이 정말 나 도왔다. 어떻게 내 정문으로 이런 회사가 들어왔나. 한데 후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운이 저한테 일어날 일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모든 스타트업들은 제이커브가 보통 이제 그런 매출적인 그러니까 코스트 제이커브이긴 하지만 감정적인 것도 제이커브이긴 합니다. 쭉 이렇게 디프레스 되어 계시다가 회사가 턴어라운드 하시는 거죠. 맷집이 세지는 건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 대부분 회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빵 터지는 스타트업은 없고 있다면은 시장에 돈이 정말 유동성이 많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이야 좀 화랑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시 올라오는 시기이긴 한데 6년 전, 7년 전만 해도 전자상거래소 중에 Jet.com이라고 JT.com이라고
생긴 지 7개월 만에 1조가 된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월마트에 매각이 됐는데 그거는 회사가 잘한 것도 뭐 있겠지만은 시장에 워낙 돈이 많았고 경쟁적으로 전자상 거래를 M&A 하려는 특히 월마트 이런 곳에서는 아마존 및 여러 이제 온라인 회사들한테 마켓시어를 뺏기다 보니까 그게 있었고 Z.com 파운더 분이 굉장히 뭐 시리얼 안트레프너인 것도 컸었죠. 그래서 그런 시기가 아니면은 보통 아까 전에 말씀드린 후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에 있어서 이제 뭐 점진적이냐 이제 혁신적인 건데 이제 없던 거를 이제 새로 만드냐 아니면 있는 거를 좀 더 개선하냐인 거인 거고 그 예전에 어디지 그 박진영 씨 그 JYP 만든 그 가수분이 어디서 그 가수가 그 가사를 쓸 때 뭐 두 가지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없던 얘기를 해주던가 이래야지 대박 가사가 난다 했는데 저도 VC 투자를 하면서 그 생각이 종종 들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점진적이냐 이제 혁신적인 건데 이제 뭐 국내 일례로 점진적인 거는 그 전자상거래를 보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알던 G마켓, 옥션, C2C인 거죠. 그걸 하다가 이제 고객과 고객 거래, 그러니까 손 안 대는 거죠. 얘네들끼리 알아서 거래해. 우린 근데 광고 붙이고 여기서 돈 벌게 하다가 이제 쿠팡, 뭐 윙웨브, 뭐 팀원 이런 회사에 나죠. B2C 우리가 산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배송도 책임지고 우리가 다 플랫폼 책임지고 너희한테 보내줄게. 인 거고 그게 이제 넘어간 게 이제 마켓 컬리처럼 우리는 신선에만 집중을 할게. 예, 왜냐하면 저쪽은 다 팔고 자파 시장인데 우리는 딱 백화점 고 전체를 보면 우리는 지하 1층에 있는 식료품만 할게. 근데 어쨌거나 그 세 개를 다 하셔도 다 빌리언 달러 회사들이 나왔죠. 유니콘들이 한 거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점진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혁신적인 거는 정말 뭐 10년 뭐 15년 전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스피치 투 텍스트를 하고 있어도 뭐 오픈 AI도 그런 거고, 예, 어떻게 보면 없던 거를 계속 만드는 제로 투 원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 진정한 제로 투 원인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뭐 1에서 8, 뭐 1에서 10 가는 그런 얘기인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진적, 혁신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랫폼형이냐, 뭐 집중형이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파를 다 하는 연결, 서플라이고 디맨드를 연결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 취하는 서비스인 거냐, 아니면 우리가 딱 집중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제공을 하는 서비스냐인 겁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에 또 당연히 뭐 자꾸 B2C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B2B에서도 이런 어떤 밸류 포지션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면 좋겠다 해서 6번째는 이제 B2B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밸류 포지션의 이제 2번째 이제 죄송합니다. 전체 이제에서 마켓 사이즈인 거고. 마켓 사이즈는 앞에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존 시장의 규모, 뭐 트렌드, 뭐 경쟁사 매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절감, 틈새 시장, 이제 창업자의 신뢰도 및 실행력인데 저 6번이 정말 뭐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업자가 내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와서 유니크한 관점으로 마켓을 설명하는 걸 저는 굉장히 높게 삽니다. 결국에는 그분만큼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VC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캐피털 엘로케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VC는 저희 펀드에 돈을 맡기는 LP분들이 있으실 거고 이 LP분의 돈들을 내가 보기에 가장 스마트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VC는 사실 그 보이는 것만큼 저는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서 캐피탈 엘리케이터의 근데 중요한 자질은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창업자인가를 평가하는 게 가장 큰 자질이겠죠. 내가 그걸 만들지 않으니까 하다면은 모든 요소들이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창업자일까를 보는 요소가 될 거고 어쨌거나 많은 IR 자료들이 어떤 시계열상, 뭐 순서상 마켓시트에서 시작하고 내려갈 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주는가, 주고 싶은가 아니면 받는가, 받게 하고 싶은가가 마켓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밑에 뭐 출처 그러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 이러고 뭐 안 적으셨으면 전 심지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게으른 창업가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게으름을 제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인터넷 기사를 보신 다음에 그걸 크롭하세요.
풀업하신 다음에 내 덱에 넣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도 안 쓰셨다고 생각해요. 전 가능하다면 제발 그 직접 그렸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의 성의와 어떤 절박함 없이 IR 자료를 만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혐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니까 저 극혐 요소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물론 덱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미술적인 어떤 예술적인 능력이 없다. 근데 그거는 미술이나 예술적 영역이 아니세요. 그거는 게으르신 거고, 제가 이제 소프트뱅크 처음에 갔을 때 제 멘토분이죠. 지금 이제 두나무엔 파트너스 이강준 당시 상무님이 저한테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든지 네가 할 줄 알아야 된다. 계약서도 네가 보고 캡 테이블도 네가 만들고 보고서도 네가 쓰고 미팅도 네가 직접 가야지. 그리고 오라고 하시면 네가 직접 가라.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게 요즘 와서 되게 많이 와닿아요. 그리고 그때 그 형님께서 저를 호되게 혼내지지 않으셨다면 지금 저는 뭐 그저 그런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업을 떠났을 가능성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끔은 그렇죠. 저도 좀 적당히 하자. 저 자신한테. 근데 적당히가 잘 안 되긴 해요. 이제 너무 제가 그거를 그 형님보다 더 심각하게 몰아붙여서 그런지.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때 이런 것까지 내가 뭘 그냥 보고 숫자 보고 그냥 얘기하면 되지. 이거 뭐 따로 또 만들어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마인드셋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자료를 뭐 이걸 내가 PPT로 옮겼다고 해서 더 나은 벤처 캐피탈리스트 됐다는 게 아니라 창업자분들과 만났을 때 소통을 하고 그분들과 교감을 하고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투표를 받기 위해 그분들의 간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지 그분들이 이 사람이 우리 보드에 앉았을 때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봐줄 수 있구나. 이분은 절대 뭐 금요일 밤 10시라고 해서 전화 안 받는 사람이 아니겠구나. 인 건데 정말 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에도 제가 어디 연락을 막 돌렸는데 전화를 끊고 연락을 다 한 다음에 아차 이건 퇴근 시간이구나. 미안하구나. 한데 전 또 든 생각이 이때 일 안 하는 사람과는 앞으로 일 안 하겠다. 하는 게 있죠. 네네. 그 왜 저희가 이제 영화 중에 월스트리트였나 보면은 거기서 투도 나왔는데 원에 그 마이클 더글라스가 왜 찰리 신이랑 해서 Money Never Sleeps라 그러잖아요. 돈은 잠들지 않는데 그런 분들이 금요일 5시라고 안 벌겠다고 하시면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과 일하는 거에 대해서. 네네. 근데 이 업이 그렇게 척박하거나 저같이 이렇게 일만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9 to 5에 굉장히 행복하신 분인데 저도 이제 제 VC를 창업했다 보니까 당연히 한 성과를 하겠죠, 저도. 그러니까 박차고 나와서 소프트뱅크 박차고 나오고 한투퍼 박차고 나오고 하나금융그룹 박차고 나오고 해서 제 걸 했겠죠. 아마 대한민국 벤처캐피탈 역사상 한투퍼와 소프트뱅크에서 둘 다 재직을 한 사람은 아직까지 저밖에 없을 겁니다. 국내 탑 1, 2를 했는데 물론 제 성깔이 더러워서 나왔겠죠. 근데 만족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5시에 자꾸 집에 가려고 그러고 막 주말인데 전화 안 받고 막 이런 분들을 제가 크게 좋아하지는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물론 뭐 거기도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보는 관점이 좀 저의 정의가 달랐던 거죠. VC에 대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트랙션에 대한 내용인 건데 뭐 트랙션은 조금 더 앞에 있던 그 밸류 프로포지션이나 마켓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정량화되어 있는 straightforward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지표 우리가 보고 있는 수치 이런 것들이 뭔가인 건데 어떤 수치를 보실 건지는 굉장히 좀 dangerous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AI 회사인데 나는 매출이 안 나냐, 너희 왜 사람들 더 안 만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거든요. 아니면 내부에 딱 앉아서 기술 개발의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시기인 거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트랙션이 내가 지금 봐야 되는 트랙션이 뭔지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당연히 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저희가 투자를 하고 싶은 딜은 투자금을 못 받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파운더가 선택권이 있고 그분의 간택을 받는 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당연히 뭐 아무도 안 한 딜이라고 해서 그 딜이 안 좋다는 딜이 아니라 그만큼 매력적인 딜을 하고 싶다는 의미인 건데 그런 매력적인 딜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스테이지에서 이 인더스트리에서 봐야 되는 트랙션은 뭔 건지, 그리고 이 트랙션이 뭔지 된장인지 알 수 있는 능력. 이게 뭐 앞에서 말씀드린 뭐 CAC, 뭐 LTVC 있지만 지금 뭐 리텐션이 지금 요 단계에서 뭐 80%인데 이게 80%가 많다는 건지 적다는 건지, 당연히 뭐 100에 가까우니까 많은 걸 맞는 것 같은데, 그럼 0에서 멀다고 해서 정말 좋은 트랙션인 건지는 본인들이 스터디가 필요하고 본인들이 그거를 이제 요 상황에서 평가하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건 별개의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남이 다 만들어준 트랙션은 항상 굉장히 보기 쉽습니다. 소화하기도 쉽고. 근데 정말 그게 우리의 투자 인베스트먼트 팀인가는 조심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VC들이 이제 클럽 딜을 하다 보면 이게 뭐 이게 한국 특유의 사회 문화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한 3군데 VC들이 만약에 얘를 참여를 해요. 그럼 그 보고서는 그 3개 회사의 가장 막내가 씁니다. 회사는 다 달라요. 근데 형 동생이니까 얘가 쓴 다음에 그 위로 올리죠. 형 다 됐습니다. 오면은 앞에 로고를 바꾸세요. 우리 회사의 이제 투자 심사 보고서가 됩니다. 근데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클럽 딜을 하다 보면 누가 이제 만들어준 자료를 보내주고 그 자료에 그럼 국한돼서 내가 보는 시야가.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트랙션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사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게으르지 않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챗GPT가 있겠지만 그 전에는 투심 보고서 하나 쓰려면 정말 생으로 한 10시간 걸립니다. 근데 그거를 할 때 당연히 누가 써주면 고맙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보고서를 받아서 그 앞에 이제 회사 이름 바꾸고 투자한 회사가 15개월 만에 10배 된 딜도 있어요. 걔는 또 그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뭐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은 저는 심지어 저런 걸 따라할 수 있지만 반대쪽은 따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써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아니면 그만큼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보는 트랙션과 내가 보는 이 회사의 지금의 지표, 이 당시에 이 지표가 왜 중요한가, 뭐 그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할 수 있다 해서 그걸 하셨으면 좋겠다인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이제 트랙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 거고, 뭐 FAQ인 건데 많이 나오는 한 8가지 질문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뭐 달성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달성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는 간단합니다. 우리 거를 이미 지불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왜 쓰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커스터머 페인 포인트를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있고 우리 솔루션은 차별성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거겠죠. 그리고 PIF 이전 단계에서 무엇에 이제 집중해야 되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엔 커스터머 페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잘못된 페인 포인트를 짚으시면 뒤에 가서 고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작은 회사이고 이걸 만들겠다고 전원이 집중하고 있는데 만들어서 MVP를 만들어서 테스팅하고 있는 순간에 나의 가설이 잘못했다 하고 돌아가는 거라 처음부터 시간을 더 들여서 가설을 이제 검증하고 키우는 거랑은 다르겠죠. 결국엔 돈 싸움, 시간 싸움인 건데 이게 잘 되지 않으시면 다시 만들 수는 있으시겠지만 돈에서 시간에서 밀리셨을 거고, 거기다가 더 큰 게 저도 이제 투자를 해보고 저도 창업을 해보니까 한 12개월 정도까지는 신나게 버텨요. 돈이 안 불려도. 그러니까 막 야근한 것도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끝나고 막 소주 한잔 하러 가고 막 다시 막 회사 가서 쪽잠자도 일하고. 근데 12개월, 14개월 정도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돈이 안 벌리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이게 안 되나? 없는 걸 내가 만들려고 하고 있나?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떠나가신 분들이 한 병, 두 명 생긴다 그럼 그때부터 요동치죠. 이게 진짜 안 되는 건데 왜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트랙션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PIF 이전 단계에서 그래서 그 고민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 페인 포인트가 이게 컨버전, 그러니까 레브뉴로 컨버전 되는 페인 포인트인 건가? 인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PIF 이후 단계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냐.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어떤 세그멘테이션하고 이제 프로블럼 이제 솔빙을 하시다가 이제부터는 스케일링이 되는 거죠. 이거를 제로 투 이제 1이 됐다 보니까 1이 10이 되고 10이 100이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만들고 있고, 이때부터는 정말 회사가 되는 거죠. 그
그 전에는 스타트업이었다면 이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이 되는 겁니다. PRF의 이제 착각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한 3, 3, 5 회사에서 모여서 우리끼리 이거 수요가 있다. 야, 5명이 벌써 샀지 않냐? 500명이 샀지 않냐? 인 건데 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에 너무 많은 자료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리텐션이 되냐? 게임으로 하면은 D7, D14, D20 얘기하잖아요. 이제 대인 거 위크 1, 위크 4, 위크 7 하는데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이게 깔때기로 보면 여기서 퍼넬에서 모집이 됐냐가 아니라 계속 이제 넘어와서 여기서 컨버전이 그러니까 리텐션이 됐냐?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같으면 이 코호트에 들어온 이 시기에 들어온 이제 우리 고객들 지금 몇 %가 이제 지불 고객이 됐고 이 중에서 또 얼마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있다가 얼마만큼 잔존율이 남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몇 번 사는지 일주일에 한 번 사는지 1.5번 사는지 2번 사는지 네. 그리고 업셀링 이런 크로스셀링이 되는 건지 저 일례로 전자상거래들 회사들이 지금도 비싸지만 기저귀는 정말 싸요. 기저귀는 할인 스토어 가시는 것보다 더 쌉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크로스셀링과 업셀링이 되기 때문이다. 기저귀로 꼬신 고객은 그 다음부터 야채도 주문하고 전자상품도 주문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기 때문에 그 애퀴지션 코스트로 그냥 다이퍼 그냥 기저귀 주는 겁니다. 예, 그럼 어머니들이 이제 딴 것도 주문할 때 그것만 주문하시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이제 트랙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커스터머 고객 문제 정리를 잘 했구나 인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2C하고 B2B는 어떻게 판단하는 건데 당연히 개념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B2B는 훨씬 그래 MRR, Monthly Recurring Revenue, ARR, Annual Recurring Revenue 이런 걸 쓰고 조금 관점이 ROI가 더 많고 그런 어떤 파트너십 계약서가 더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조금 관점이 다른 게 예전만큼 B2C와 B2B의 경계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시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기업 협업 툴 많이 쓰실 텐데 슬랙이라 됐든 잔디가 됐든 이런 거 쓰실 텐데 사실 회사에서만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B2B, B2C가 돼버린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 B2B 고객들한테 자연스럽게 컨슈머 쪽으로 된 게 있어서 예전만큼 이 경계가 명확하진 않지만 그런 건 있죠. 이제 B2B에서는 ARR과 MRR이 거의 신적인 트랙션입니다. 이게 얼마가 나오냐, 리커링 레버뉴가 얼마나 나에 따라서 여기 멀티플 때리면은 정말 기계적으로 밸류에이션은 미국에서는 거의 만듭니다. MR과 AR. 물론 앞단에서는 포텐셜이 더 크기 때문에 멀티플 더 많이 주겠죠. 뒤로 갈수록 쭉 줄어들고 IPO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근데 B2C는 그 정도는 아니죠, 당연히. 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에 따라서 보는 트랙션이 다 다른 거고, 근데 B2B는 정말 태생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 이제 사스 회사들이 이 업을 만들어서 그럴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사스 회사들이 밸류에이션을 만들 때 이 MRR, ARR을 쓴 거고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AI로도 넘어왔죠. 한 거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쓰던 습관들이 그대로 넘어온 건데 이거는 당분간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B2B에서는 사업 대 사업으로 컨트랙 베이스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컨트랙이 리커링이 얼마만큼 되고 있냐, 얼마만큼 빨리 되고 있냐, 많이 되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스테이지에서 되고 있냐 해서 멀티플을 때려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좀 고차가 되어 있고 전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까지는 이견이 없긴 합니다. 물론 앞단에서 우리가 10배를 줄 거냐 8배를 줄 거냐 개인마다 이건 차이가 있긴 한데 그거는 당연히 앞으로 우리가 이 회사가 열고자 하는 시장, 이 회사 창업자들이 만들 수 있다는 이렇게 확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기저의 AR, MR 관해서는 저도 좋은 매출익인 것 같다.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우리 AIR 10억이에요. 이것만 드는 것보다 그 10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구한테 오는 건지, 그리고 정말 개인기로 한 건지, 정말 회사 좋아서 온 건지,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내가 어느 정도의 창업자라면 그래도 영업 좀 해서 소주 한잔 먹고 아는 선배님 찾아가서 좀 하면은 컨트랙이 처음엔 되긴 하겠죠. 이게 정말 우리 회사가 좋아서 우리 프로덕트가 좋아서 한 거고 이걸 계속 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인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달성하지 못한 스타트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인 건데,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통적인 거는 잘못된 문제 정의가 전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타임라인 안에 원하는 강도만큼 안 됐을 때 어느 정도 빠르게 피벗할 수 있는, 변신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거게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내 자식 같은 회사의 프로덕트인 건데 그거를 포기하고 또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능력이고 그런 걸 못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 생각보다 많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PIF를 이제 더 빨리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빠르게 테스트를 해보고 스케일하는, 이게 정말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가서 그때 만난 옆자리에 앉은 여자친구가 내 와이프가 됐으면 좋겠다면 좋겠지만은 사실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뭐 까여도 보고 까보기도 하고 뭐 소개팅도 하고 미팅도 하고 선도 보고 하고 하는 거니까 빠르게 린 테스팅 구조를 하는 게 스타트업에도 동일합니다. 거고 투자자는 PIF를 어떻게 평가하는, 사실 이게 체크박스가 뭐 PIF가 됐다 뭐 안 됐다 이렇게 하는 회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PIF가 뭐 이제 됐다는 게 결국에는 내가 투자자로서 만나기 전에 만들어 왔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고 이게 더 스케일 될 수 있는 어떤 최소의 구성 요소로 만들어 왔다. MVP가 있고 그 MVP가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증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증명을 했다는 거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야 되겠죠. 어쨌거나 창업을 했고 팀 빌딩을 했고 프로덕트를 만들 능력이 되고 출시도 이제 할 수 있는 엑세큐션 스킬도 있고 그거를 이제 굴릴 수 있는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회사로서의 돌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있다는 거가 증명이 된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예스와 노라기보다는 어떤 회사가 앞으로 더 커지기 위한 스케일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PIF가 됐을 때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함께 하시죠. 이렇게 쇼미더머니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IF 관련 사실 근데 그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PIF가 다 됐기 때문에 회사들이 이제 좀 전 성공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디맨드가 없는데 내가 그냥 호공에 이렇게 막 돈 던지면서 잘 된 회사는 없죠. 물론 근데 당연히 이제 오픈 AI처럼 처음부터 비영리 단체를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뭐 한 회사도 있지만 그 회사도 지금에 와서는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다 PIF가 있다고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세 가지 회사를 설명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많이 아는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인 거고 이제 P2P 방식의 숙박 공유 플랫폼인 거고 그때 밑에 하단에 이제 페인 포인트와 이제 솔루션이 있는데 이제 호텔은 비싸고 현지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결국에는 이 회사는 일반이 자신의 방을 공유하고 이제 저비용으로 이제 하는 게 이 회사의 이제 결국엔 프로블럼과 솔루션인 건데 이 회사는 거기 이 대표분이 그 인스타나 요즘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쇼츠로 많이 뜨는데 상당한 고생을 처음에 하셨어요. 갑자기 한 대 빵 뜬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고 굉장히 아이디어는 간단하죠. 모든 PIF의 페인 포인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들으면 저런 걸 누가 몰라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 페인 포인트를 알고도 누군가는 6개월 해본 다음에 나 이거 없는 것 같아 인 거고 그분은 수년을 버틴 다음에 이걸 하신 거니까 그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모셔널 멘탈 제이커브를 견디신 거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사례인 거고 두 번째는 뭐 저희가 많이 하는 기업용 협업 툴 슬랙인 거고 슬랙은 페인 포인트 굉장히 간단하죠. 회사 안에서 이메일 느리고 되게 비효율적이고 이거 콜랩이 안 된다. 실시간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그 슬랙 뭐 협업 툴 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카톡으로 많이들 회사 안에서 산에서 대화를 하시고 공유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업용으로 옮긴 거고 기업으로 단순히 옮긴 게 아니라 기업에게 이 컨트롤을 준 거죠. 그건 준 거고 거기서 뭐 컴플라이언스를 비롯한 회사 전체를 매니징 툴로 쓰는 건데 전 좀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당연히 좀 사회적인
이슈까지는 아닌데 슬랙을 쓰면서 기업에 굉장히 많은 권한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국내는 사실 그런 게, 이게 해외는 사실 좀 덜한데 국내는 회사 다니면서도 안에서도 이제 형, 동생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좀 사적인 대화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용하에 따라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특히 뭐 회사와의 문제가 생기다든가 아니면은 회사 전체가 어떤 조사를 받는, 감사를 받는다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개인 대화는 부디 개인 채널에서 하시고 회사 커뮤니케이션은 회사 얘기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쨌거나 미국에서 시작한 서비스인데 저도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잡담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문화적으로 회사, 개인 나눠져 있는데 국내는 뭐 카톡으로 루루루 다 하신다든가 슬랙으로 루루루 다 하신다는 건데 사실 카톡은 상관이 없어요. 개인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슬랙은 오너십이 회사한테 있으십니다. 한 거니까 회사가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문제 제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니까 부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슬랙에서 어떤 대화를 하실 때 좀 부적절할 수 있거나 공적인 게 아니라면 최소한 공적인 게 아니라면 안 하신 거를 전 좀 지향합니다. 네네. 인 거고 이제 세 번째 회사는 이제 스포티파이인 거고 여기서도 똑같죠. 뭐 페인 포인트는 비슷하죠. 뭐 불법 다운로드 번거롭고 합법 적용하면 비싸고 불편하다인 건데 이제 광고 기반 즉 구독형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실 수도 있는데 뭐 예전에는 그 지니 뮤직 뭐 이런 거 있었죠. 멜론 뭐 이런데 거기서 이제 멜론 벅스를 썼었죠. 멜론도 없었죠. 벅스에서 이제 다운 받아서 이제 MP3로 옮겨서 음악을 들었는데 이게 불과 뭐 정말 뭐 한 7년 8년 스트리밍으로 다 넘어와서 이제는 다운로드를 한 게 정말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한 건데 스포티파이가 그 어떤 문화를 만들었죠. 인 거고 관련 사례 있는데 시간이 저희가 어떻게 죄송합니다. 네네. 한 5분 쉬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네. 5분 정도 쉴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